박상철 교수님, 총선 참패에 대한 위기감이 이른바 당 중진들에게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 소장님 덕분에 그 내막을 좀 자세히 좀 알게 됐는데 예. 앞으로 당에 가서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벌써 김종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뉴스에 잡히지 않습니까? 아, 원래 뉴스에도 안 잡혔다. 저게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래통합당이.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 아까 정국이 상임위원회라고 그랬어요. 당은 비대위원장 임기를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최초의 발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데. 상임 정국이. 거기가 아까 총 45명인가에서 절반 17명이 참석해서 안 되게 됐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소위 말해서 그 비토를 놓을 때, 거부할 때 하는 일종의 그 아주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예 의결 정족수를 갖다가 채우지 않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지 마. 이런 그렇죠. 겁니까?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지 않은 계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과거에 한나라당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야당 중에서 역대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이 한나라당이었다. 그렇습니까? 친이 친박이라는 당내 계보가 아주 정말 치열하게 서로 부딪히면서 야당 입장에서 여당도 보지 않고 그냥 한나라당만 쳐다보는 거죠. 그 당에서 이제 저 당에서 결정한 것이 뭔가 되겠다. 그래서 8년간 집권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을 완전히 다 까먹고 오늘 미래통합당이 이제 거의 뭐 의석수가 지금도요. 영남 지역에서 안 밀어주면 이 숫자도 안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럼 영남 지역에서 이뻐서 했겠습니까? 너무나 그 기반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일종의 이제 최소한의 어떤 지역구를, 그 의석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비대위를 출범하라 그랬으니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저분이 막 아주 훌륭하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부결된 걸 보면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당의 미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 목만 생각한다. 근데 지금은 자기들 목을 차지할 만한 그 자체가 없잖아요. 그 알량한 당권을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예. 대선 후보를. 일단 조금이라도 어떤 기본적인 기반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좀 필요하다고 당내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결론도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일단 하고 보시라. 뭐 일단 거절의 의사를 봤는데 그리고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1개월 하면 어떻고 2개월 하면 어떻습니까? 1년 하면 또 뭐 하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왜 저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냐면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야당이란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야당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뭔가 어떤 당의 형식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본지 모르겠지만은 맡으실 것 같아요. 맡으실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 참패 원인 중에 하나가 박성희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선거 직전에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했잖아요. 네. 공천 작업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야당의 참패 원인 중에 하나인데 공천에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상당히 모셔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은 역설적인 상황이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비대위원장 4개월짜리도 모셔는 두고 아무 일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을 좀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김종인 총선 전체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죠. 선거에 총책임을 진 사람이 선거에 떨어졌는데 이제 또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없었죠. 얼굴 마담밖에 할 수 없었고. 저는 사실은 지난번 선거가 미래통합당의 바닥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예. 상대당은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지금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반대쪽에서 견제하고 동반해야 할 다른 당은 아직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자기 몸도 못 추리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어느 언론의 표현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난파선인데 거기서 선장 맡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미래통합당, 이번엔 미래통합당이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있죠. 2016년도에도 20대 총선이죠. 당시 새누리당입니다. 200석까지 갈 수 있겠다, 개헌선 갈 수 있겠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선거 결과는 122대 123, 한 석 이겼어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보다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됐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되면서 당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와 혁신위라고 하는 걸 다른 또 혁신위를 새로 만들어요. 그 혁신위에 당시에 40대 삼선 의원이었던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갖다 앉힙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조직적인 방해가 일어나. 지금과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친박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반대를 해서 전국 상임위에 나가지 말라고 친박에서 주도해서 못 가게 했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똑같아요. 전국대 못 가게 했어요. 결국은 김용태 혁신위가 이틀, 사흘 만에 자리를 내려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뼛속까지 개혁하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선거 사실상 참패죠. 참패 이후에 뼛속까지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 못 듣고 약속도 했지만 못했고 그게 4년 뒤 이걸로 이어진 거거든요. 제가 미래통합당, 이른바 새누리당 이 우파 쪽에서 이어진 이 정당의 과거와 미래를 지금 같이 보고 오늘 현재를 같이 보면서 하는 얘기는 당했을 때 말하는 것 이상의 행동이 하나도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게 없어요. 이번에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당신들 지금 상태로는 누구도 국민에게 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20, 30, 40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은 다음 대선, 다음 지방선거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를 하라고 주문한 건데 창조적인 파괴가 아니라 파괴된 상황 속에서 자리 다툼만 하는 저 모양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될 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 측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대책 없이 맡아달라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후 상황에 대해서 좀 전망해 주시죠.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예. 있어요. 좀 김종인 위원장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4개월짜리 안 한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최고위원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꼭 모시고 오고 싶으면은 최고위원의 의결로 상임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요. 바꿔가지고 다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을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4개월짜리 아니라 네, 1년짜리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5월 8일 날 있을 새로운 21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권한대행을 해서 조기전당대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경태 최고위원이든 아니면 차라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여기 조기전대에 나가서 2년짜리 당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통성 있고 권위 있는 당대표가 돼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박 선배님 말씀 주신 것 중에 20대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이어서 순서가 좀 바뀌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석 패배했죠.